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분야는 물론 2차 전지 분야 인력 14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내 2차 전지 산업은 주변국과의 경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배터리 업계 그리고 협력업체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죠. 한국전지산업협회 정순남 부회장님 모시고 2차 전지산업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이 모두 말씀에 이 전지산업협회를 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전지산업협회를 상근 부회장으로서 이끌고 계시는데 전지산업협회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전지산업협회는 2011년에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의 회원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서 현재는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또 소재업체, 부품업체 이렇게 해서 140개 업체가 있고요. 협회의 주 기능은 회원사하고 정부 간의 가교 역할, 또 배터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R&D, 또 인력 양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두드러진 배터리 업계 현상이 해외 진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걸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배터리 전지산업이 한중일 3파전이라고 그러죠.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주변국가의 기술 경쟁 양상이 이렇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지산업 위상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크게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위상은 조금 낮지만은 기술력이라든가 또 제조 경쟁력 이런 것에 앞서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배터리 산업이 발전했고 일본은 테슬라라는 회사하고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연결돼서 약간 납품처가 다양화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 배터리사는 전 세계의 자동차 OEM 업계들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 또 납품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점유율은 조금 떨어졌지만은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중국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크다는 말씀인데 그만큼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의 점유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아직은 좀 낮다 그런 말씀이시죠? 중국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자국 내 배터리 산업 내지는 전기차 육성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이 다른 국가의 배터리 사용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하지 못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출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또 하나 큰 게 탄소 중립, 뭐 어젠다라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큰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그 점유율이 좀 빨리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 사슬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탄소 중립하고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각국이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든가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서 전기차로 속도가 빨리 이제 전환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배터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탄소 중립 문제가 오히려 이쪽이 이제 앞으로 점유율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촉매제 그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산업 뭐 탄소 배출량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산업 부분에서 제일 많고 수송 부분에서 한 16%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가정이라든가 회사에서 발생하는 건데 다른 분야는 산업 분야는 이제 공정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수송 부분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를 이제 전기차로 바꿔주면은 상당히 좀 용이하게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각국이 전기차로 전환을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책연구기관이죠.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연구 수준 그리고 생산력은 우수하지만 수요와 조달 부분은 취약하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이게 원자재 조달 때문인가요? 네, 이제 4국이죠. 미국과 잡 4국을 비교했는데 저희들 기술력, R&D 설계 이런 것은 우수하지만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특히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공급 사슬 쪽의 취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비해서는 중국이 한 뭐 95% 정도 경쟁력이 나왔다면 저희가 한 85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급 특히 원자재 공급 측면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좀 많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원자재는 제가 알기로는 니켈, 리튬, 코발트 뭐 이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리튬인가요? 리튬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전쟁 여파로. 전쟁 여파도 등으로, 있고 리튬에 대한 수요가 배터리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하니까 그 수요 때문에 리튬이 작년 대비 뭐 거의 400% 정도 이렇게 올랐고 말씀하신 이제 코발트 이런 거가 가격이 이제 원래 좀 비쌉니다. 희귀 금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코발트가 주로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최근에 그 미국하고 그 리튬을 이렇게 조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였죠? 저희들이 금년이죠. 금년 한 5월, 6월 경에 이제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이제 저희들이 13개 배터리 공장 중에서 11개를 이제 한국 기업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별개의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미국에서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하다가 조금 경제성이 부족한 그러한 광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차원에서 리튬도 거기에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13개 가운데 11개가 우리나라 기업이 짓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뭐 대단한데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머지않아 나타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 점유율 이런 걸 보면은 유럽 시장은 70%가 이제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한 65% 정도를 이제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원료 또 원료 가격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원료 그러니까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가 가격도 지금 많이 치솟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폐 배터리를 회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원자재를 또 원료를 또 추출하는 방식 이것도 이제 큰 그 포인트고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이 폐 배터리를 활용하는 그런 그 뭐 생태계 뭐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지금 유럽에서 이제 이게 시작된 배경이 유럽에서 리사이클링한 배터리 소재를 의무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에는 뭐 6%,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뭐 4%.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소재에 대해서 리사이클링 소재를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단에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다시 사용하도록. 거기에 용량이 좀 한 7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리유스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재사용 리사이클링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나 또 거기에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소재를 조달하고 또 탄소를 저감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에 본격적으로 쓰인 기간이 2015년이니까 아직 길지 않기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각도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보급량이 지금 한 뭐 25만 대 정도 국내에는 그렇습니다. 국내에 25만 대.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 한 500만 대 정도 이렇게. 500만 대.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2025년, 2030년 이런 2030년 정도 되면은 한 3천만 대 정도 보급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3천만 대. 1년에 자동차 이제 생산 수요 대수가 한 8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30년대 정도면 한 3천만 대 정도에서 그러면 한 40% 정도 이렇게 30%에서 40% 정도 점유를 전 세계 시장에서 ESG가 기업들한테는 이제 필수적인 분야고 또 일반 대중한테도 ESG가 상당히 중요한 테마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를 녹이는 그러니까 재련 과정에서 이렇게 환경 오염이 사실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재활용하는 게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보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해법이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그 리유스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소위 뭐 정극 과정이라고 하는데 정극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한 60% 정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걸 재사용하면은 정극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60%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재사용 배터리 사용 기간을 통상 저희들 한 7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고 또 많은 이제 분들이 리사이클링 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뭐 건식 방식이 있고 습식 방식이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습식 방식은 이제 황산 같은 걸로 소재를 녹여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환경 오염에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건식 방식이라든가 또 중간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부회장님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다니시는데 2차 전지는 제2의 반도체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제2의 먹거리다. 이러는데 그런 만큼 앞으로 이렇게 기술력을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격차를 계속 더 벌린다 그럴까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그러니까 국내 3사가 모두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제 뛰어든 것도 그런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 배터리의 그 세 가지 문제점들 흔히 지적하시는데요.
하나는 좀 안전성이 부족하다. 네. 가끔 화재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일회 충전에서 거리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뭐 400km라든가 지금은 이제 거의 600km 수준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가격이 좀 비싸지 않느냐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려면은 차세대 배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배터리 3사 또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충 한 2026년에서 한 2030년대 정도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러면 그 정부가 이제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 산업 쪽도 이렇게 지원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R&D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우리 부회장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반도체나 지금의 조선, 철강 이런 주력 산업들, 지금 현재 주력 산업들은 우리 정부 주도로 좀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는 초창기에 기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R&D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5천억에서 각 기업당 한 6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 사업으로 좀 선정을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정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조만간에 그런 것이 가능할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그 K 배터리 발전 전략 이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작년 7월 8일에 처음으로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VIP를 모시고 발표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배터리에 대한 인력 양성, 그다음에 배터리 연구개발 펀드 조성 뭐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펀드는 당초에 뭐 80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2천억 정도로 조성을 했고 인력 양성은 이제 각 배터리사들이 유수의 대학하고 전부 계약학과를 체결해서 일부 이제 사용을 조달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제 인력 부족이 좀 심각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정부가 지금 10개 대학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인력으로 중소기업에 이제 일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이제 업계 지원하는 내용들도 관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공급 유통 구조를 추적해서 그걸 좀 분석을 하고 또 그걸 토대로 이제 뭐 좀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어떤 내용인가요? 좀 알듯 말듯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그 긴급한 이슈가 공급망 이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의 어떤 뭐 무역 마찰로 인해서 중국에서 소재 공급을 받지 못하면 배터리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는 뭐 한 몇 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원광석 소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 자체적인 공급망을 좀 갖춰주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효 광산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리스트를 저희한테 제공해 오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광물공사, 뭐 코트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 가능성이라든가 공급망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을 공급망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력 양성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이제 그 인력이 새롭게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핵심 그 기술 인력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실상과 뭐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초기 단계에서 이제 중국으로 인력들이 좀 빠져나가고 최근에 유럽에서 그 배터리의 아시아 의존도가 너무 크다.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는 노스볼트라는 회사 외에는 배터리를 지금 아직 만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인력이 이제 일부 갔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인력에 대한 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해외로 나갈 때 일일이 심사를 해서 그 기술이 유출돼도 되는지 진출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같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관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의 기술력 유출도 유럽도 이제 배터리 생산을 늘리는 지금 뭐 과정에 있다는 거죠. 늘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노스볼트가 이제 유럽 EU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개별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브리티시 노스볼트, 뭐 스위스 노스볼트 이런 기존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들이 배터리 내재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인력은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걸 좀 예의주시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지금 대책을 또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예, 보안 장치가 굉장히 그 산업기술 인력 유출에 관한 기술 유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5년째 시지만 그만큼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2차 전지 산업이고 또 지금 잠시 방심하면 또 점유율을 더 이렇게 뺏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시기인데 어깨가 그만큼 무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이 생각하는 숙제 그리고 앞으로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제일 큰 뭐 숙제는 다른 산업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그 공급망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과제인데 그것은 이제 업계의 힘만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원 보유국과 뭐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긴급한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비축을 국내에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기술,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기술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고체 개발에 상당한 좀 노력을 정부도 좀 같이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전고체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소재 부품 기업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그 소재 부분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리를 좀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재 부품 말씀하신 소부장 사태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뭐 그간에도 잘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전지산업협회 정순남 부회장님과 함께 한국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